자, 어제 있었던 최순실 씨의 이 감옥 신문에 대한 발언들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은 뭐 종신형도 각오하고 있다. 종신형, 우리나라에 종신형 없고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바로 서길 바란다. 나라를 다 흔들어 놓고 이건 무슨 저도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 서길 저도 바라는데 네. 최순실도 바란다는데요. 근데 저 종신형도 각오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원래 같으면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으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의원 여러분 저 반성합니다. 제가 어떤 벌이든 달게 맞겠습니다. 무기징역도 좋고요. 종신형도 받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공부한 것도 없고. 예. 네. 뭐 다 모른다는 저 김기춘 실장부터 뭐 다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종모 전수석 모르고. 그리고 우리 딸은 정당하게 일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종신형도 각오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반성 의미가 아니고 전혀 안 맞는 제가 거죠. 이 발언 전문을 좀 적어놓은 걸 보니까 뭐 의원 한번 물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종신형도 뭐 살아도 상관없냐? 아니 나 괜찮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배째라 혐의에서 네.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 이거지. 아. 정말 내가 반성해서 종신형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순실 씨의 저 얘기를 우리가 지금 논평을 하잖아요. 논평을 하기 전에 논평 불가하고 계시는 이유는 예. 이 논평 불가예요. 네. 그러니까 논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의 언행이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합리적인 규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논리의 배후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논평을 하는 것인데 이 지금 최순실 씨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때 나름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왜 그 얘기 했느냐? 알 수 없던 지 마음이죠 그냥. 그러니까는 죄지역이 없는데 무슨 종신형입니까? 네. 왜? 또 정유라가 걱정이 된다. 네. 정말로 정유라를 위해서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딱 하나. 나는 죄가 없다. 네. 어떤 경우에도 버티겠다. 나머지 문제는 물어본들 나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안 했어요. 전부 다 모르잖아요. 통화에서는 안종범하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통화를 한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안종범 모른다. 우병우 모른다. 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진짜 논평 불가죠. 아니, 그러니까 대외 선전용 코멘트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가고 이런 건 그냥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검찰에 출석할 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에 가서는 아무 죄가 없다고 예, 그랬어요. 예.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선전용 코멘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 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좀 실망과 네. 황당함이 섞여 있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말은 과거에 안 자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 단계 낮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때는 대통령님, 뭐 의원님 이렇게 불렀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민원 해결해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래로 봤을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나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을 때 했던 행동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어떤 불만과 황당함을 표현했다고 보고 연이어서 또 질문한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음이 복잡하다. 대통령에서 물어보니까 그 말도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최순실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최순실 혼자서 다 한 일이고 최순실은 시녀처럼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최순실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말로는 안 했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목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국정청에서 했던 일을 도와준 것이라 얘기해왔잖아요. 시키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신약같이 심부름이 하던 사람이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논리가 맞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처음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그냥 선전용어로 궤변이다. 예. 수가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어떤 신문에 대한 답변해 보면 네. 어제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안종범, 그다음에 김기춘, 김장자, 우병우 다 모른다. 네.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에 최순실 씨의 육성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수석 감독으로 얘기하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런데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네? 안수석
안 이렇게 나왔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안봉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안 씨가 아닌데 아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안수석을 이제 안다는 개념하고 실제 뭐 그 자기가 그냥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안종범 수석을 뭐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자기랑 굉장히 잘 알아서 자기가 안종범 전 수석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걸 보면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아마 최순실 씨는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추측을 하는데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를 직접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 뭐 대통령한테 혐의도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과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분리가 된 것 같은데 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대에서도 이미 정유라 씨의 입학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입학도 허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 측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자퇴를 했을 때 재입학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은 폐학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재입학을 허용하지 말라 하는 게 감사 의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문회에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이 최순실 씨를 만났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평범한 만남 같지는 않은데요. 당시 청문회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같이 와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오신다고 비서실로 연락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판단하고 아니 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과제도 안 내고 그래서 현재 중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학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준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입학 요 두 개만 보는 거죠. 네. 금메달 리스트니까 입학계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과정들 그 지금 수시 이제 뭐죠? 그 면접이 그 지원자 모집 이후에 네. 딴 금메달이 적용된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금메달 덜컥 하고서 딱 올려놨던 부분들. 예. 그 입학처장, 야, 금메달 뽑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의 어떤 지원을 대가로 그것을 최준실 씨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전부 생각 안 하고, 야, 금메달 리스트니까 내 딸이 됐지.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글쎄요, 뭐. 항상 이런 분들 보면 생각나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이 정도 되면은요, 법을 이해하는 관점이 일반 국민들과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법을 맞춰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대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대 뭐가 규정이 위반이냐고. 그 파기 판단 들어가지고 그 규정을 맞춰가지고 학교도 해줬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아마 지금 사회를 바라본다든지 법의 논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럴 것이다. 큰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 미안해서 그냥 벌금 내면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옥에서도 정말로 지금 이 국정과 관련해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대 문제만 하더라도 뭐 금메달하고 이대 입학 또 그동안에 학교에서 알아서 이런 학생들을 우수 학생으로 뽑으려고 규정을 바꿨는데 그게 무슨 위반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논리와 생각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실 그 재단 두 개의 네. 기업들이 돈을 냈을 때 선의를 냈다고 그렇게 그랬죠.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 말 뜻을 이렇게 보면은 최순실 씨도 아 이대 측에서 선의로 부정 입학을 시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자기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이대 측에 그냥 이렇게 한번 잘 넣어주세요. 내 딸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대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참 편의적으로 사는 거죠. 돈이고 권력이 있으면 예. 그러다가 생각마저 합리지 못하면은 저게 됩니다. 예. 뭐 최순실 씨는 참 편하게 인생 사셨네요라는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참 힘들게 살았다고 모질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좀 발끈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 재산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푼도 없다. 몰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좀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무책임하죠. 네. 독일에 재산이 있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독일 검찰도 지금 돈 세탁했다고 해서 그거 수사받고 찾고 있는, 있죠, 예. 네.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든지 또 호텔도 자기가 샀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취재나 아니면 검찰 조사에서 독일에 본인의 집이 여러 채가 있다는 것도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르쇠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신세계 자체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뭐 드러난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만약에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변호인을 지금 선임했다고 합니다. 예, 아침에. 과거에 그 최섬나 유병현 씨의 3년 유섬나. 유섬나 씨가 독일에서 변호인 선임한 이후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이제 재판하고 있죠. 유럽 인권 그럼 재판 결국은 네.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독일에서 지금 독일에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혐의로요.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송환을 좀 지연해보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섬나 씨처럼 버틸 수 있다라는 네.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좀 반대 얘기도 있는 것이 유섬나 씨는 사실 나이도 많고 네.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건사에 자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애기들 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독일에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거기 뭐 재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리니까. 네. 과연 만약에 독일에서 체포됐을 때 끝까지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거냐, 유섬나 씨처럼. 그렇지 않을 거다. 곧 들어와서 그래도 아이 문제 때문에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희망적인 관측도 있는데, 일단은 유섬나 씨 현재 스탠스는 일단 강경 대응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곧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일 검찰에서 돈 세탁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범죄고 정유라 씨가 국내에서 받고 있는 건 업무방해거든요. 네. 업무방해는요 아마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거로 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죄를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독일 사법 경찰이 그 독일에 있는 한국 음식점 앞에서 한마디로 이제 뻗치기. 원래 네.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또 소문 나면 또 거기 안 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독일 경찰 잘 한다고 하니까 꼭 좀 잡아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분 사안입니다. 이 세월호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도 최순실 씨가 세월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보기 싫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관련하면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세월호 사건 7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보다도 사실은요, 이게 도덕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련돼서 본인이 뭔가 얘기하는 거나 본인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고, 또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도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불쾌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최순실 씨한테는 어쩌면 진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이 안 꼬이고, 일이 어렵게 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도 세월호 때문이다. 따라서 네. 세월호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노란색 보기도 싫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종합해보면 그러네요. 뭐, 딸 대학에 정당하게 들어갔고, 독일 재산 한 푼도 없고, 세월호는 나랑 상관없어. 기억 안 나고? 종신형,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